들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쉬운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안다면 헌법은 꼭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손석희 앵커가 추천하고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일독을 권하는 시민을 위한 교양 필독서 지금 다시 헌법. 한 손엔 촛불, 한 손엔 헌법. 더 이상 뺏기지 않기 위해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 지금 다시 헌법. 로고폴리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58-8838 몬스터 셰프.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일시가 공개됐다는 이유로 대면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현재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지연 전술로 결국 2월 내 판결이 불가능해졌으며, 황교안 대행은 청와대 압수수색 요청에 묵묵부답인데다 특검 연장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한국일보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두 헌재 재판관은 탄핵 기각 심증을 붙였고, 여권은 최근 세 번째 재판관까지 적극적으로 설득 중이며 결국 이경미 재판관 퇴임 후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을 기각시킬 거라는 그런 루머까지 법조계에 돌고 있다고 합니다. 야 3당 대표들이 어제 긴급 회동해 헌재의 조속한 결정과 황 대행의 특검 연장을 요구한 배경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모든 정치 세력은 다른 어떤 이슈보다 바로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선거는 그 다음이다. 국민들은 말도 안 되는 이 억지를 몇 달째 지켜보는 거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제 좀 끝을 냅시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제가 오프닝으로 한 이 루머. 네네. 이 루머는 사실 지지난주 정도부터 있었어요. 네. 네,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떠돌더라고요. 네. 제라 씨도 돌았었고요. 예, 그죠? 예. 예. 점점 좀 구체적인 스토리 라인, 그리고 저도 들었었는데, 이게 인물명도 막 등장하죠. 네, 구체적인 재판관들 이름이 나옵니다. 예. 언론에 계신 분이나 이 찌라시를 받아보신 분이나, 여의도에서는 이 얘기가 한참 돌았어요. 예. 저도 들었는데. 원래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런 정도의 큰 사건이 있으면은 의뢰 등장하긴 해요. 이렇게 된다더라 저렇게 된다더라. 그 업계 법조계도 업계죠. 예, 전망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 업계의 루머일 수 있고 그랬으면 저도 하는데, 근데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 박근혜 대통령 측 그 변호인단이 구사한 지연 전술, 저건 지연 전술이야 누구나 봐도 뻔한데 그냥 구사했잖아요. 그리고 네. 그게
실효를 거뒀습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대면 조사 거부하는 것도 이거 말이 안 된다. 무슨 10일 날 9일 10일 이런 얘기 하는데 9일로 밝혀졌다고 그 말이 되나요? 9일 날 하루 전이라고 밝혀진 게 대면 조사 거부 이유가 안 되는데 거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원래 특검은 당연히 연장된다고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여야 합의가. 원래 이제 100일로 하다가 70 플러스 30일로 바꾸자고 그랬거든요.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이 30일은 무조건 연장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여야 합의였거든요. 70 플러스 30이고 30일은 자동 연장되는 거로 거의. 안 할 것 같고. 거꾸로 이제 검찰 인사를 해서 특검이 그동안 구축한 성과도 와해시킬지 모른다 이런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것도 여의도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죠.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 정황인데 어제 저희가 인터뷰도 했었는데. 네. 이걸 종합하면 이런 루머를 믿고 싶지 않은데 과연 이런 일이 전혀 없을까? 개연성은 없는가?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야삼당에 모여서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왜냐면 처음 이런 얘기가 등장했을 때는 흔히 등장하는 루머이지 뭐 그게 가능하겠어 그랬는데 점점 걱정을 하는 거죠. 만에 하나 3월 13일 이전에 헌재 결론이 나지 않는다. 그럼 이 루머는 루머에서 함재적 추론에 단결 격상이 되는 거죠. 예. 3월 13일 넘어가면 정말 대한민국 정치 일정은 완전히 이제 오리무중이 되는 거죠. 오리무중.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왔습니다. 정치 일정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국정 자체가 12월까지 멈춰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요. 모든 게 이제 오리무중이 되는 거죠. 예. 난장판이 되겠죠. 그냥.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정말. 아하.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는 그 다음이고 이 조속한 결정 있어야 되고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여기는 바른정당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예.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 다시 왔다. 예. 지금 한 13% 정도 반대하는 14% 반대하는 13%에서 80%가 계속 농락돼야 하는가 이거 계속 지켜보는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가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다들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연말과 같은 상황이 다시 오고 있다. 최근은 아마도 이제 점점 긴장이 고조되겠죠. 저는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자, 관련해서 제가 1,500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뉴스 전해 주십시오. 네, 특검이 오늘 예정된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무산됐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 쪽은요, 대면 조사가 9일로 못 박아 나간 보도를 유출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주체로 특검을 지목하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 격앙된 반응은 보통은 이제 화가 났을 때 격앙되잖아요. 저는 이제 반가워서 격앙될 수도 있다고. 핑계가 나왔다 하고 너무 반가워 격앙됐을 수 있어요. 네. 반가웠겠죠. 이걸로 핑계만 나와라 하고 있는데, 네. 요 앞에 가로치고 반가워서 격앙된 반응으로 네. 기사를 좀 고쳐서 짚었으면 좋겠어요.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왔죠. 네. 네,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요, 박 대통령 쪽이 그동안 비공개 조사를 강하게 요구해왔다고 합니다. 네. 대면 조사 장소도 청와대 경례를 고집했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의 관례나 법률상으로 보면 대통령의 공개 조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어제 보도입니다. 그렇죠, 뭐 특검법에 피의 사실을 제외하고는 다 알려주게 돼 있어요, 게다가. 네, 언론 브리핑 할 수 있게 네. 아예 못 박아놨죠. 특검을 하는 이유가 특별히 이 검사들을 따로 구성해서 어떤 그 외압도 없이 조사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언론 브리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이 9일을 알려도 되는 거예요. 특검법상으로는. 근데 어쨌든 뭐 사실이 나오기만 하면 이게 이제 언론 플레이 한다고 그러는데 언론 플레이 하는 게 아니고 언론 플레이 맞죠. 언론 플레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론과 이런 플레이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 알려주라고. 근데 이제 뭔가 비밀이 많아요, 지금.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보면. 그래서 청와대가
하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특검에서는 어제는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요. 기자들이 계속 물었거든요. 관련해가지고요. 워낙 큰 뉴스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규철 특검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다 정리해서 말하겠다. 박 대통령 쪽의 부당성을 포함해서 말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대면 조사가 완전히 무산됐다고 판단될 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욕을 해야 하는지 그거를 말을 해버리겠다고 이제 이런 건 전문 용어로 열받았다고 하죠. 네, 뉴시스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청와대 떼쓰기 전모 밝히겠다. 네. 예. 저는 어떤 도대체 부당한 욕을 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보는데 그 중에 반드시 이거는 포함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사전 질문지를 달라. 저는 이게 포함됐을 거라고 봐요. 방송 녹화도 아닌데 사전 질문지를. 저는 여기에 과감하게 500원 추가로 겁니다. 예, 2,000원 되셨네요. 2,000원으로 상승합니다.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가장 자신이 편하게 될 수 있는 이제 비서관들, 수석 비서관. 그런 회의에서도 다 이거 들고 오잖아요. 네. 들고 와가지고 오로지 그것만 읽어요. 회의라는 건 뭡니까? 주고받는 거잖아요. 회의가 아니고 낭독을 한단 말이에요. 항상. 카메라 대놓고 써온 걸 오로지 읽기만 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지금 반대편에 서서 자신의 죄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려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 토시 하나까지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읽었는데 가장 먼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사전 질문지가 있지 않으면 응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물론 이제 검사한테 사전 질문지를 달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시험지 미리 보는 거죠. 조사가 아니죠. 조사가 아닌데, 저는 평생 그래왔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법정에서 등장하는 얘기들도 예외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토시 하나가 그대로 읽는다고.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발언이 없다고 하는데, 방송에 나가지 않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말이죠. 네. 저는 말도 안 되는 요구인데, 이런 거를 요구했을 거라고 보고 요구 안 했다면 박 대통령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대면 조사로서 의미가 사실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이미 서면 조사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있지만 네. 직접 만나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삼성 영장 기각의 중요한 이유잖아요. 네.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뭐 여러 가지 특검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될 요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요구를 많이 했을 거라 봐요. 이 중에 하나만 걸려라. 거부하는. 특검이 이거 안 받아들이면 우리 안 해. 계속 그랬을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응할 생각이 없으니까 응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야 하니까 부당한 요구를 계속 했겠지만, 이 질문지를 미리 달라는 이야기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고 계속 밝혀지고 있고 지금까지의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을 보자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라고 500원을 걸고 추정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실제 사전 질문지 요구가 있었다. 질문지를 사전 질문지라고 명칭을 붙였든 뭐든 어떤 질문을 정해서 달라. 미리. 예. 그런 요구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럼 저는 추가적으로 이 질문지에 답을 했는데 대묻지 못한다. 추가 질문을. 그것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왜냐하면 사전 질문지 의미가 사라지거든요. 추가 질문을 하면. 사전 질문을 해놓고 답을 했는데 또 물어봐요. 그러면 앞에 사전 질문을 정해놓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묻지도 못한다. 이런 말도 안 되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라면 이런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특검이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합의가 돼서 결국 대면 조사를 하면 안 밝히겠지만 합의가 안 돼서 결국 대면 조사가 무산되면 이런 것도 밝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때 저는 추가적으로 500원을 과감하게 걸어둡니다. 미리. 네, 2,000원이 됐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거는 있어야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다음 순요. 네, 새누리당 내부에서 친박 강경 보수 인사들의 목소리도요 덩달아 커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친박 청산 주장했었거든요. 그런데 입장을 좀 선회해서 박 대통령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당의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정우택 원내대표도 탄핵 심판에 영향 미치지 말라면서 민주당 비판에 열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대선 주자들 인재, 김문수 이런 사람들도요. 탄핵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촛불 집회 비판에 바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말라. 본인들이 이미 다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미쳐놨다. 이렇게 저는 들려요. 본인들은 다 미쳐놨으니까 너희들이 미칠 생각을 하지 마라. 이 헌재 주는 시그널이기도 하죠. 네. 우리 세력이 죽지 않았다. 네. 우리 말들을 듣는 게 좋을걸? 또는 함부로 탄핵 인용하면 좋지 않을걸? 우리가 살아있어. 이런 시그널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네. 사람인 이상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실제 그 루머 2명 그 루머가 만약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만약입니다.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그런 전제하에 말하자면 이제 이런 시그널은 괜찮다 그렇게 해도 불안해하지 마라. 우리가 살아있다. 뭐 이런 시그널이 아닐까. 물론 뭐 내부 결집령도 있죠. 예, 당연히 집회 계속 나오라고 15%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한데 그럼 80%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부 결집을 시키고 이제 일단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 새누리당 이름을 바꿨죠? 자유당이든가요? 자유한국당입니다. 네. 예. 야, 이름이 이게 몇십 년을 돌아가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네. 되면. 40년대로, 예. 예. 자유당이라고 불리겠네요, 이제. 예, 그렇죠. 예. 예. 바꿔 불러드리죠, 자유당. 자유당의 새누리당. 자유당 입장에서는 이 전국을 주도하고 바른정당을 흡수하겠다고 하는 자세로 나오겠죠. 네. 지지율 격차도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흥미진진하네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좀. 네. 흥미진진하다는 표현 말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속 주목하게 되네요. 네. 지난 11월, 12월 상황이 다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삼성 관련된 뉴스입니다. 어제 JTBC와 SBS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뒤 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가지고 있던 삼성 SDI 지배력이 커졌는데 그래서 삼성 계열사들의 지분을 서로 돌려가며 보유하는 순환출자 구조도 강화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정위가 삼성 SDI가 보유하는 삼성물산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심사에 착수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 10월 달에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주식 1,000만 부를 처분하라 이렇게 결재를 했는데요. 그런데 2달 뒤에 이것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500만 주로 줄여서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다라는 보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뉴스네요.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게 이제 그 공정위하고 금융위였던가요? 금융위를 압수수색을 지난주 금요일에 성동격서라고 했었죠. 예. 네. 청와대 압수수색만 다들 신경 쓰고 있는데 갑자기 공정위하고 금융위를 압수수색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나온 이제 보도인 것 같은데 이 뉴스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복잡하게 막 여러 숫자도 나오고 막 순환 출자 막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을 확실히 지배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거꾸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네, 그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다라는 의혹이고요. 네. 공정위는 원래 순환 출자를 못하게 하도록 막아야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순환 출자를 통한 지배력을 더 강화하도록 공정위가 막은 게 아니라 도와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 청와대 안종범 전 수석 종범실록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재용 부회장 지배력 강화를 도와줬다는 건데 이 관련해서 저는 또 하나의 500원짜리 배팅할 거리가 또 나왔어요. 2,500원인가요? 네, 2,500원으로 상승하는데 계속 올라가네요. 이게 굉장히 주시 뉴스입니다. 이게 아직 언론 보도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공정위 금융위 압수수색가 있잖아요.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공정위 금융이라는 게 이제 산업계 금융위가 잘 돌아가고 있나 이거 감시하는 데잖아요. 여기를 갑자기 덮쳤어요. 당연히 저는 삼성 재청구를 타겟으로 한다고 봅니다. 영장 재청구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이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삼성을 어떻게 도와줬는가 이걸 찾으려고 했다고 보는데 그럼 뭘 잡으려 했냐? 저 이 대목에서 500원을 겁니다. 2,500원으로 상승하고 자신감 상승하고 있어요. 계속 1,500원 먹었고요. 제가 거의. 삼성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빠가 아들한테 세금 안 내고 회사 물려주려고 하다가 이 사단이 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세금 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었어요.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아빠가 재산 물려주려고 하는데 세금 안 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다 끝난 일이 아니에요. 삼성 입장에서 아주 큰 장벽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산분리입니다. 금산분리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했던 삼성이. 그리고 그러나 삼성이 대부분을 무너뜨렸는데 못 무너뜨린 게 이거예요. 금산분리. 뭐냐면 산업, 그러니까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라는 거거든요. 네. 한 지주회사 밑에 두지 말라. 왜냐하면 산업회사에서 공장 돌리다가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은행에서 빌리잖아요. 그런데 그 그룹 내에 은행이 있어요. 그럼 자기들 마음대로 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고객의 돈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법이란 말이죠. 이게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요. 네, 공정한 시장 거래를 해친다. 그렇죠. 자기들이 자기 그룹 내에 은행이 있으면 은행에서 돈을 쑥 빼가지고 자기들 돈이 아닌데 공장을 돌린단 말이죠. 작은 것처럼 칠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분리해라 이건데 이게 삼성한테 딱 걸려요. 왜냐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성생명을 빼버리면 또 지배력이 떨어져요. 꼭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금산분리라는 법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억지스러운 해법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중간 금융지주라고 하는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하도 말이 안 돼서 이 법안은 통과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 필요도 없어요.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중간 금융지주회사라고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추면은 얘네는 봐주자 이런 거예요. 중간 금융지주회사. 하도 말이 안 돼서 국회를 통과한 적이 없어요. 네. 아무리 삼성을 봐주려고 해도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 법에 해당되는 기업이 삼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삼성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외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에 해당되는 재벌이 딱 삼성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정유라 말을 사주고 이거를 얻으려고 했다. 중간 금융지주회사. 이게 만약에 이 금융이나 공정위에 뭔가 문서나 청와대 지시사항으로 나왔다. 이거는 바로 걸리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해당 사항이 삼성밖에 없거든요. 네, 핵심 민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중간 금융지주회사 이거를 만약에 해주려고 했다는 게 연결고리가 확인되면 이거는 삼성밖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경쟁력 뭐 다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삼성의 금산분리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이 등장을 했다 이 안에서 그러면 이제 영장 재청구에 강력한 백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중간금융지주회사라는 단어가 앞으로 등장할 거다라는 거에 500을 갑니다. 예. 계속 값이 올라가고 있네요. 예. 총 2,500원으로 올라왔어요. 네. 제목 정도밖에 못 읽습니다. 이제 하나 정도 제목 읽고 가셔야 되겠는데. 네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이런 발표했습니다. 모금운동 해서라도 임시정부 기념관 반드시 건립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하셨네. 예. 이게 이제 국정교과서가 말하고 있는 임시정부를 부인하는 국정교과서 현 정부의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 임시정부 기념관으로 대항하겠다고 하는 불출마는 하지만 인터뷰 한번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어차피 이제 대선 출마도 안 하니까 부담도 없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님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걸로 저희가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저희 가장 인기 있는 코너입니다. 네. 바로 이 코너 때문에 목요일은 듣는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과거에는 무줄이었죠. 네. 줄만 쓰면 줄이 없어지는. 하지만 본인 줄을 하나 만드신 이제는. 그리고 예전에는 아무 직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사무총장. 무료. 네. 두 분 다 잘 나가는 내부자 김성태 사무총장과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바른정당의 사무총장이에요. 드디어 해냈습니다. 김성태 사무총장을 만들었습니다. 누가요? 안민석 의원입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바른정당의 사무총장을 만들어냈어요? 저뿐만 아니라 교통방송의 힘으로 저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이번에 탄생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안민석 의원이 참 균형적이면서도 이 기획력도 좋고 판단력도 좋으신 분인데 오늘 상당히 아침에는 상당히 좀 긴장하고 아 그래요? 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밤새 많은 걱정을 한 얼굴로 나오신 거예요. 저 그 말은 그게 읽혔습니까? 네, 읽혔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 대면 조사를 거부하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볼상사나운 모습 나오고 있죠. 네. 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은 네. 여러 가지 지금 변수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들어오고 있죠. 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밤잠을 못 이뤘겠죠. 국정농단 세력이 부활되면 저는 감옥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아니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안민석 의원님도 가셔야 되지만 김성태 의원님도 성취 못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는 보면은 이거는 연말부터 우리 교통방송에서 김성태 의원님하고 저하고 주장했던 연말에 최순실 강제구인법 그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물꼬가 이상히 꼬였다 봅니다. 그 당시 너무 안일하고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 1, 2월 사이에 국정농단 세력들은 체력을 보강하고 세력을 그렇죠. 규합하면서 지금은 촛불과 태극기가 거의 비등하게 보여지는 그런 돈도 많이 상황이었습니다. 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할까? 저는 이 야권의 대선 주자 또 제가 얌체정당이라고 뭐 이야기했지만 좀 사과드리고요. 바른정당 갑자기 바른정당과 손잡고. 바른정당 그 대선 주자들까지 해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양식 있는 대선 주자들이 잠시 이거 선거운동 할 때가 아니에요. 대선 그러니까. 일정을 중단하고 박근혜 구속 그리고 박근혜
그 특검 출석 이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에서 한 목소리로 바른정당을 포함해서 대선 주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한 목소리로 외치고 국민들의 다시 양식과 상식을 결집시키는데 대선 주자들이 지금 앞장서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이 골든타임 놓치면은 대선 주자들에게도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지금 특검의 대면 조사가 원래 예정대로라면 대면 말고요. 대면. 사무총장님. 예. 대면. 오늘 이제 원래 9일 날 새로운 조사 방식인데 대면 조사는 예, 이 대면 조사 일정이 잡혔었죠. 예. 그렇지만은 청와대에서 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 격앙된 반응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일정이 공개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대면 조사 일정을 비공개로 한다는 거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특검 사무실에 지금 언론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취재하고 있는데 차 타고 청와대 가는데 특검이 대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을 그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청와대가 이 대면 조사를 또 기피하고 핑계죠, 핑계. 또 변호인단은 헌재 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갖은 온갖 수단과 방법은 다 동원하는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전국은 어떻게 보면은 김칫국을 먼저 마신 대선 주자들이 좀 정신 차려야 될 시기예요. 그렇습니다. 이 특검이 연정되느냐 여부는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에 그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내용과 행식을 모두 180도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즉, 대통령으로서는 탄핵될 경우 그 이후에 신변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왜 그런 내용이 지금 중시되는가 하면요. 정치권에서 지금 조기 대선도 그렇지만은, 이 특검기한 연장도 탄핵에 인용된다는 전제를 할 때 매우 중요한 변수죠.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가 탄핵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을 믿지 못해요.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고. 상호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예. 김성태 의원님이 바른정당 사무총장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그 희망을 가지는데요. 사실 야 3당은 어제도 특검 연장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야 3당의 대선 후보자들도 그런 행보를 보일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전국의 캐스팅 보트가 바른정당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바른정당이 특검 연장에 합의를 해줘야 돼요. 그 바른정당의 사무총장이 다른 분도 아닌 김성태 의원님을 선임했다는 것은 이제 얌체정당에서 바른정당으로 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고요. 지금 보면은 최순실 특검은 역대 특검 중에서 가장 성공한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특검이 2월 28일 날 끝나지만은 진실 규명이 아직 제대로 안 됐잖아요. 의료비선농단이라든지 외교농단 제대로 안 됐고 세월호 7시간 퍼즐 맞추지 않았고 그래서 특검 연장이 필요한데 현행 특검법은 준비 기간이 20일이고 수사가 70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시에 대통령의 승인을 전제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것을 한교안 권한대행이 승인을 하면은 특검을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해줄 것 같죠? 예, 한교안 권한대행이 절대로 승인할 것 같지는 않아요. 특검 연장을 승인할 리가 만무하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국민과 함께 야 3당 바른정당이 이 지금 묘한 전국을 뚫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 3당은 지금 합의가 됐으니까 바른정당만 동의하면은 특검 연장이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 안민석 의원님, 작년에 우리가 최순실 국정농단 이 관련해서 지금 특검 국회에서 합의하고 또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그것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박영수 특검이 70일 기한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기가 어려우면은 30일 연장한다. 30일을 연장하게끔 그때 교섭단체 그러니까 수석 부대표들이 협상을 하면서 네. 야권에서는 이걸 진작에 100일로 하자. 처음부터 100일로 하자고 했는데. 그래 했고 당시 새누리당은 이걸 수사하고 70일 하고 분명히 모자라면은 30일 자동으로 해줄게. 자동으로 네. 이게 사실상 우리가 협조해 줄게. 이런 상당한 전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준다고 했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도 너무 섣부르게 더불어민주당의 그 박주민 의원의 그 특검 연장 법안을 우선 승부수로 굴고 나오면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올바른 전략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선 현재 박영수 이 특검법 이 최순실 국정농단 이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기일 연장이 합법적으로 30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30일이면은 뭐 특검이 대통령 대면 조사뿐만 아니라 기소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황교안 대행이 지금 안 해주면. 야권에서는 황교안 지금 건행 대행이 30일 이 특검 수사기간 이 연장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이제 연장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또 그걸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면 저는 또 함정에 빠집니다. 근데 저 말씀 속에 바른정당의 묘한 정체성이 포함됐다고. 안민석 의원님은 황교안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항이 밤새 고민 중에 하나가 얌체 정당에서 뭐 바른정당으로 바로 잡는다 이렇게 해놓고 좀 전에 그래놓고는 또 말이야. 황교안 근황대행이 특검 30일 연장을 죽었다 깨도 승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지금 말씀대로 특검 연장은 연장대로 가고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70일에서 120일 연장 이것만 사실 처리하면은 자연적으로 특검이 연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 박주민 의원의 특검법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바른정당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 제기는 김성태 의원님 문제 제기는 그러니까 저는 투트랙으로 가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연장을 압박해야지. 일단 우선적으로는 황교안 대행에게 연장을 사실 결정할 시기가 아직도 남았는데 이게 빌미가 돼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김원준 공장장님 우리가 조금만 좀 되씹어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를 지명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그때 이제 사실상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은 대통령이 수용하겠다는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 국회가 대통령 쉽게 말하면은 하야 본인이 내려오는 그 일정을 잡아주면 따르겠다고 한 겁니다. 그때 그 내용을 사실상 지금 국민의당 박지원의 대표가 상당히 야권의 입장 속에서 그 내용을 중시했었어요. 그때 그걸 사실상 또 야권은 합의를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거부했죠. 이번에도 야권 3당이 지금 박영수 특검법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저도 이 황교안 지금 이제 총리 권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걸 이 수사기간 연장을 이거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바로 지금 안민석 의원 저희 얘기가 정답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만일 황교안 지금 권한대행이 그걸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가 되면은 국회 차원에서 작년 연말에 합의해서 국회가 박영수 이 특검법을 만들 때 이 30일 기간 연장하기로 했으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걸 수용해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결의를 해줘. 의결을 해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각적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그걸 실천하는 그 모습부터 가야지. 그걸 뛰어넘는 걸 가지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데 바른정당도 특검이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바른정당의 입장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하고 아마 우리 당의 입장도 특검 이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그런 사람이 그러시면 안 돼요. 사무총장 되셨다고 갑자기 오늘 아침 말씀이 많아지시는데요. 김어준 공장장 말도 막 끊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근데 김성태 의원님하고 저 얘기하고 결국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특검 연장 단순히 전술의 차이인가요? 특검 연장
하다가 안 되면은 특검법 관철시키는 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카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연하게 이 카드 저 카드를 그러면은 저는 이제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바른정당의 정체성이 자꾸 부각이 안 돼서 이 새누리당보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총장님이 되셨으니까 이제 네. 제 말은 뭐냐면 지지율 올라갈 겁니다. 특검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 그러니까 절차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런 말씀이시면 특검을 연장하라고 황교안 대행에 요구하는 거는 먼저 발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바른정당에서 특검을 연장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입장을 분명히 하면 그게 또 사무총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바른정당은 앞으로 사실은 저 김성태 의원님은 대표급이시거든요. 저분이 제3당의 사무총장이라는 거는 이건 한국 정치가 뭔가 이게 잘못돼 가는 거예요. 사무총장이 아니라 근데 대표가 아무튼 돼야 앞으로 되는데. 예. 바른정당의 사무총장 김성태 사무총장의 말씀은 곧 바른정당의 정책이자 의지로 보면 되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특검 연장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바른정당의 입장으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민석 의원이 수도권 내리 4선의 내공을 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뭐 즐겨 쓰시는 말씀이 엮는다는 거잖아요. 바로 요런 게 엮는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읽혔습니까? 지금 바로 앞에서 읽혔어요? 이렇게 엮어내는데 그걸 못 읽으면은 그건 제가 수가 낮아요. 성찰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탄핵 심판 결정이 현재로서는 3월 두째 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현재까지 잡은 그런 마지막 변론 기일이 2월 20일이기 때문인 거죠. 2월 20일이 결론은 정상적으로 마지막 변론 기일로 이렇게 그래야 됐을 때. 그럴 때 이게 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된다고 해도 특검 수사기간인 2월 28일 안에 결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의 현직이 유지돼 결론은 대통령의 현직 기간 중에는 특검이 수사를 못한다는 얘기죠. 기소 대상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현재 상황은 상당히 지금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바른정당이 특검 연장하라고 강하게 황교안 대행을 압박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박영수 지금 현재 이 특검팀. 절차는 이 특검팀이 요청을 하고 공식적으로 수사기간이 부족하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지체 없이 황교안 권한 대행께서는 작년에 박영수 이 특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의 이 특검은 30일을 연장하기로 분명히 합의가 되고 이건 대국민께 공포가 된 상황이니까 이걸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정말 말씀 많으시네요. 하여튼 좋습니다. 사무총장 취임 기념으로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 특검이 요청을 하면 바로 특검을 연장하라고 바른정당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김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문제의식과 대안은 저하고 비슷해요. 근데 방법론이 하나 더 추가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제 풀어갈 것인가인데 그 첫 번째 계기를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촛불 광장으로 바른정당을 포함한 야권의 대선 후보자들이 유승민, 남경필 선거운동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네, 손학규, 안철수, 문재인, 안희정, 또 이재명 이런 분들이 또 천정배도 있죠. 이번 토요일만큼은 촛불 시민들과 함께 광장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고 묘하게 흘러가는 이 물꼬를 다시 되돌려서 한 달 전 12월 말로 이걸 되돌리지 않으면은 제 생각에는요. 바른정당이 수도 있어요. 촛불 집회에 가면 가장 인기가 좋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바른정당이 이 특검 연장이나 이런 사안에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다는 걸 일반 국민이 다 알고 있거든요. 잘 안 보이셔 근데. 그래서 대선 주자들이 지금 학교 급식실 방문하고 재래시장 방문하고 대연정 논란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대선 주자들이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뭘 걱정하는지를 잘 읽어서 이 민심의 흐름을 타고 가야지 모두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잘못하면은 죽 써서 개 주는 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민석 의원께서 대체로 좀 이제
좀 진정이 되고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동안 야권에서는 솔직히 김치국 먼저 마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셨죠. 네? 정치권에서도 이 탄핵 국민이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은 마당에 뭐 너무 이미 특정 지금 후보는 거의 대통령 된 것 마냥 바른정당 후보들도 많이 마셨어요. 의원님. 잡히고 말이야. 그렇게 국민들에게 거의 대통령 수준의 뭐 각급 군이나 기관으로부터 어전 벌써 대우받고 이거 옳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섣부른 대선 노름을 지금이라도 접어야 됩니다. 현 시국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습할 것인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 헌재가 아직 탄핵 결정, 인용 결정도 하지도 않았는데 거의 뭐 대통령 조기 대선은 확정이 되었고 이미 그 선거에서 누구는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렇게 가져가고 이걸 우리 사회가 수용하는 이 시스템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참에 바로 잡고 가자는 거죠. 지금 혼자서 1분 30초 말씀하셨는데요. 저 말씀에 토시 하나 고치지 않고 제가 그대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야권의 대선 후보자들이 마치 다 된 밥상인 양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양 너무 자만하고 방심한 그 결과가 이런 묘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이나 국민과 촛불과 야당의 대선 후보자들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바른정당이 여기에 합류하면 저는 훨씬 더 인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역시도 바른정당이 좀 중대한 절대절명 기로에 선 게 정말 얌체 정당이냐 바른정당이냐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유승민, 이번 주 토요일 나오시죠, 안경필 두 후보에게 이번 토요일 날 사무총장께서 나오라고 언명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안민석 의원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는데 그걸 강요하면 안 돼요, 상대에. 지금 야 3당의 문제도 그런 거예요. 이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이 지연 전술로 급기야 지금 탄핵 선고 연기설까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탄핵 기각설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단식하고 여러 가지 우려하고 과연 이 대한민국이 어떤 혼란을 맞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가져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 탄핵 심판을 야 3당이 헌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가져가면 또 안 돼요. 그건 헌법에 헌재의 이런 독립성을 갖다가 유지해주고 그걸 존중해줘야 되는 그런 국민적 가치나 정치권으로서의 기본이 있는 건데 이것 여차 잘못해버리면요. 그냥 헌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정치권의 야 3당이 그렇게 가버리면 대러 국민들한테 우리 국회가 그 어렵게 국민들의 압도적 어떤 그런 다수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그 상황에서 국회 표결을 가지고 가결된 상황 아닙니까? 이 탄핵소추가. 이거는 헌재에서도 이런 국민의 뜻을 대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존중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를 가져가야지. 그래서 어떻게 지금 나는 야권이 정말 이거는 좋습니다. 신중해야 될 거예요. 지금은 혼자서 2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바른정당도 야권이에요. 자꾸 야권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유승민, 남경필 의원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강화문 촛불 나오시면은 제가 두 분을 업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물꼬를 안 업어주셔도 사람들이 굉장히 반길 거라고 봐요. 네. 제가 목마도 태워드리고 업어드릴게요. 남경필 의원님은 몸집이 적으셔서 제가 목마까지 태워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국민과 함께 이 물꼬를 한번 바꿔보죠. 지사를 저렇게 끔찍이 애끼고 위해 주는가 하면요. 안민석 의원은 솔직히 본인도 정치적 속셈을 똑바로 이야기해야죠. 본인 다음 이제 경기도지사 이제 준비된 사람이에요. 아, 그게 읽힙니까? 제가 뭐 다 이미 아는 사실이지만. 그게 읽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국정 혼란을 감안하면은 국정 안정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여야 정치권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지금 해안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탄핵 심판 자체가 절대 졸속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헌재 재판관들도 이 국민 정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절대 그 사람들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그동안 이 헌재가
대통령 이 배노인, 대리 배노인들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로 지금 이제 현재 변론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 현재 재판관들이 절대 모를 분들이 아니에요. 오늘 김성태 사무총장님 아침 조찬 특강하시는 날 같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혼밥 얘기 해명하고 가셔야 돼요. 지난주에 안철수 대표 혼밥 한다고 7분 동안 얘기하셔가지고 항의가 많았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혼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 며칠 사이에 국민당 의원 쪽에서 야, 나 안철수하고 밥 먹었어. 안철수하고 밥 먹었어. 그런 분들이 몇 분 출연하셨기 때문에 혼밥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이야기 취지는 안철수 의원이 야권의 지도자로서 우리 야당 의원들과 소통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걸 7초 하시면 될 일을 7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제 취지는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과 소통을 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도 함께 밥 먹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취소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야권이 분열돼서 혹시라도 이 실패하는 그 역사적인